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편 보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 문화 잠깐 볼 거야. 내가 조선 초기 문화를 써. 지금 조선 전기 문화를 안 썼지. 내가 초기에 중기를 나눌 거거든. 문화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야. 굉장히 달라. 그래서 내가 먼저 첫 번째가 조선 초기의 문화라고 말했던 사실을 잊지 마. 중기가 아니야. 초기.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 초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 조선 초기 누가 지배했지? 관악의 지배했어. 뭐에 미친 사람들이지? 그래, 잊지 마. 네 글자 부국강병. 이걸 알고 있으면 이야기가 쉽게 풀리는 거야. 볼까? 자, 사상 첫 번째 특징 볼게요. 맞아. 이들은 나라를 건국했던 사람들이야. 그 조선 문물과 제도를 쫙 짜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악들 제1 목표 뭐라고요? 그럼 부국강병이라고. 가장 중요했던 건 부국강병이다. 그래서 성략은 목표다 수단이다. 그래, 분명 성략자가 맞다야. 하지만 그들은 성략 지상주의는 아니다야.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성략은 사회개혁의 원리다야. 고려의 많은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그래서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 개혁의 중요한 사상적 이념이 뭐다? 성략일 뿐인 거지. 성략 지상주의는 아니다야. 성략은 이 사회를 바꿔가는 중요한 수단이다야. 그러면 자, 성략 아닌 다른 사상들 존중할까요? 배척할까요? 그렇지, 그게 포인트야. 성략에 의해 여러 사상들도 포용했다야. 그래서 조선 초에는 도교도 숨 쉴 수 있고 불교로도 나름대로 숨 쉴 수 있었고, 자, 그리고 유학 중에서도 성략 아닌 다른 유학들도 속으로 생각하지. 아니 선생님, 성략 아닌 다른 유학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성략은 언제 때 학문이야? 자, 우리한테 들어온 건 고려 후기지? 아니, 중국으로 치면 언제 학문이라겠어? 남송이 학문이야. 기억나? 남송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 학문이 바로 성략이라 했지. 그러면 이전의 유학은 뭐란 이야기야? 성략 쪽 유학이 아니란 이야기인 거야. 주자가 생각했던 유학과는 다른 유학이라는 거야. 하지만 그런 유학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보여줄게. 난 유학사 정리 한번 할 때. 그래. 그래서 주자학 이전에, 성략 이전의 유학을 우리가 훈구학적 유학하고 부르기도 해. 이런 것도 포용할 수 있었다. 이해가시죠? 대표적 학자를 잠깐 보면 조선 초기 대표적 학자, 성략자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 사람 있지. 정도전. 응? 그리고 이 사람도 아나? 조준. 정도전과 더불어서 고려 말의 혁명파 사대부를 대표하는, 특히 이 사람의 유명한 토지개혁 방안이 과전법이야. 과전법에 대한 건의를 올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너무 셌고, 내가 말했잖아. 이 사람은 공산제를 꿈꿨다가 아주 셌다. 나중에 이 사람이 여러 과전법 개혁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같이 추진했던 거지만, 실제로 그 건의를 올린 사람은 이 조준이거든. 조선초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이고, 그리고 공근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자, 아무튼 이 사람들이 다 조선초, 이 태종 때 특히 활약했던 사람이긴 한데, 조선초의 대표적 성략자다. 이거 먼저 기억하고, 자, 이때는 성략적 학문적 비는 그렇게 높지 않았겠죠. 그래서 주로 책들이 뭘 지었냐면, 자, 내가 뭐라 써 있어? 학자지 남도라 썼지. 잠깐만, 이 도가 뭘 것 같아? 그렇지, 그림도 짜야, 도식도 짜야. 쉽게, 그러니까 학자로서 입문하는데, 그걸 글로서 너무 어려워. 쉽게 이해하게 그려준 거야. 그래서 공근도 이것에 영향받아서 나중에 입학도설이야. 성략 입문서들이 다 쉽게 쓴 거야. 그러니까 이땐 철학적 깊은 논쟁 이런 건 없어. 이해가시죠? 그리고 대표적 서적으로는 조선 초에는 이제 어쩌든 간에 고려 후기 때 성략 들으면서 약간 성략적인 사회질서가 자리 잡히길 바랬어. 그래서 여러 가지 윤리서들도 만들어지는데, 우리 성략 관련 대표적인 윤리가 뭐가 있었어? 삼강? 오륜이 있었잖아? 맞아? 그래서 세종 때 윤리서가 만들어진 거야. 그 대표적인 이 윤리서가 바로 뭐냐면, 읽어보자. 뭐라고? 삼강 행실도야. 자, 삼강에 관한, 그 삼강이 뭐였지? 내가 무슨
군이 신강, 뭐? 부이 자강, 뭐 이런 걸 예우라는 소리는 아니었잖아. 제일 중요한 게 임금과 신하, 또 뭐? 아버지야 아들, 그다음 뭐? 부부, 그지? 이런 관계를 규정한 게 상방이라고 했잖아. 그럼 누가 자리한다고 그랬어? 첫 번째 군신 간의 관계면 신하가 잘하는 거고, 그치? 부자 관계 누가 잘하고? 아들이 잘하고. 부부 관계 누가 잘하고? 아내가 잘해야 한다고. 그렇지, 부인이 잘해야 한다고. 맞아. 그래서 여기 써있잖아. 충친들 이야기, 효자들 이야기, 연료들 이야기를 뭐? 자, 백성들이 이걸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래, 해설도 쓰지만 중요한 건 뭐야? 그린 거야, 그린 거. 그래서 상방 행실, 아이고야, 뭐 너 넘어가냐? 빨리도 넘어가네, 얘가. 자, 도야. 이거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참고로 소개하면 이때 아들이 뭐 김하던가 그 사람 이름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세상에 기강을 세워야겠다. 특히 군신 간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기강을 세우겠다. 세운 게 상강행실도야. 잠깐만. 그럼 우리 상강 오른 중에 이제 몇 개가 빠진 거야? 2개가 빠졌지. 왜 상강과 오른 중에 3년은 서로 겹치는 거잖아. 오른도 보면 군신 관계, 부자 간의 관계, 부부 관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남은 건 몇 개야? 2개 남았지. 그러면 이 2개를 뭐라 볼까? 이륜이라 부르겠지. 그럼 이륜 행시도 언제 쓰기까? 조선 초기야, 중기야? 그게 이제 중기를 보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 밖에 의례서, 국가에 이제 나라에, 딱 국촌이가 나라의 의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례서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걸 나라의 의례를 몇 개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5개. 5례로 정리했다는 거야. 그 5례가 몇 단, 이런 애올 건 없어. 그래서 우리 유교 정치를 강조했더만. 누구? 세종과 누구요? 성종기에 윤리서와 의례서가 만들어지고. 되시죠? 자, 이제 불교도 잠깐 볼까? 하지만 조선 분명히 성리학의 나라야. 그러니까 불교의 입장은 뭘 것 같아? 불교는 억압이야. 특히 고려에 아니 조선 목표가 부국강병이라며. 그치? 성령은 하나의 수단을 봤다며. 근데 고려 후기 때 우리 봤잖아. 불교계의 타락을 본 거야. 아니 우리 고려 후기 때 계속 무슨 얘기 났어? 불교 내에서는 불교계 정화운동 했잖아. 뭐라 불렀다? 기억이 나나? 결사운동이라 불렀다. 그런 모임을 맺자. 그래서 진을 듣고 진을 반대편에 그 친구였던 요새도 듣고 뭐 이랬던 거 기억나요? 맞아. 이렇게 불교계는 그 불교계 타락이 좀 더 극에 달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불교 내에서도 불교계를 정화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처럼 조선시대는 이 불교계의 여러 문제점 시정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불교계에 대한 여러 비판, 아예 교리까지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불교가 소위 말하는 나라의 군역을 피하고 세금을 피하는 수단을 사용돼서 안 되겠지. 그래서 했던 게 이거야. 첫 번째 무슨 죄? 도첩죄 봤잖아. 조선시대에 승려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그게 도첩죄고요. 나중에 아예 도첩죄도 폐지해. 이 말은 뭐야?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지? 그렇지. 너 승려 되기 힘들다는 이야기인 거야. 아예 허가증 자체를 없애버린 거야. 가지 말란 이야기잖아. 그리고 그 밖에도 이렇게 사원의 토지나 노비가 맞지? 국가의 면역과 면세의 수단이 되어버렸잖아. 이거 막은 게 태종 때 이야기고 제일 센 사람은 누군지 알아? 세종이야. 세종 뭐야? 교단 날려버린 거야. 전국 사찰 240 몇 개가 있을 거야. 그걸 딱 36개 다 없애버린 거야. 당황하지 마. 근데 세종의 종교는 뭘까요? 불교야. 그러니까 여기서 억압체리가 조선 무조건 불교 밝게 아니야. 개인적 신앙으로서 불교는 인정하지만 그 사원경제, 불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폐단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야. 틀린 말이 아니잖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숨지게 만들어도 그 사회경제 폐단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 충분히 납득되는 이야기 아니야? 근데 불교 억압만 있을 것 같아? 뭐도 있을까? 그럼 승상했던 사람 나오겠지. 승불한 사람 나올 거야. 내가 특징 가르쳐주지 않았나? 그렇지. 죄 많은 인간. 우리 조선 초라 말하는 게 대략 시기를 보면 태조부터 성종까지인데 그 사이에 굉장히 죄가 많은 인간 떠오르지 않아? 누구? 그렇지, 세조. 그죠?
너무 죄가 많았어. 그래서 어째 죽으면 지옥 같은 거 갈 것 같은 거야. 왜? 조짐도 있었다며. 자기 아들들, 큰아들은 비명 행사 오고 본인도 어째요? 수많은 거 어째? 질병이 시달렸던 이야기 했잖아. 피부병도 장난 아니었고. 나중에 그건 나 문 앞에 보기도 할 거거든. 그래서 뭐 있냐? 첫 번째, 사찰도 세워. 그 유명한 사찰이 뭐고요? 옹각사고. 나중에 그 옹각사의 그 터에, 그러니까 옹각사지지, 이 지가 터지자야. 석탑이란 거야. 그 유명한 뭐야? 옹각사의 10층 석탑. 이게 너무 유명해서 이 동네를 뭐라 불렀을 것 같아? 탑동. 이게 너무 유명한 이 동네가 탑동이야. 탑동을 잘 모르겠나? 그게 탑골이지. 거기 지금 공원 있지? 그게 탑골 공원이야. 여기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 3.1운동 당시에 뭐? 민족주의 33인은 태화관이나 요리집에서 선언서 읽었고 학생대표역에서 독립선언서 읽었다. 이게 탑골 이야기야. 그 유래가 여기서 온 거야. 옹각사. 나중에 터만 나와서 옹각사의 10층 석탑. 난 사진을 볼 거고요. 한번 이거 본 적이 있었어. 기억나? 뭐랑 되게 비슷하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 경천사의 10층 석탑 사진에 두 장을 딱 같이 보여준 적 있잖아. 닮았다는 게 포인트다. 그리고 어째? 불경 간행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서 강경도감이라 부르고. 응? 불경을 간행하니까 강경도감이지. 우리 도감자 붙은 애들 몇 번 본 적이 있지 않아? 고려했을 때 의천이 교장 만든다고 무슨 도감 봤어? 교장도감. 기억나구나. 아, 그리고 고려 후기 때 8만 대장경, 제조 대장경 찍는다고 도감 하나 있었지. 대장경 찍는 도감. 뭐? 그 대장도감도 있었고. 그리고 세조 때는 강경도감까지. 그리고 도교도 보면 잠깐 조선시대 도교 숨 쉴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지? 이 도교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뭐야? 하늘제사. 뭐라 불렀지? 초제. 그 초제를 거행했던 관청 뭐라고? 했다. 소격서. 그 초제도 거행한 바 있었고. 조선은 이렇게 다른 사상이 숨을 쉬었다니까. 우리 단순히 불교를 이 불교를 이 사람들 존경을 볼 것 같아. 불교야. 오해하면 안 돼. 이 양반 유명한 불교 신자고. 이 양반은 자기 선생님이 바로 그냥 무학대사야. 하지만 사회 경제적 폐해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지.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풍수지리 본 적이 있었죠? 조선 초에 풍수지리가 뭐가 섞였어? 효랑 섞인다고 했잖아. 그래서 부모의 묘를 어디에 모시고 싶다고? 명당에 모시고 싶다고. 그래서 어째? 묘지고 쌈났지. 무슨 문제? 산송하고 불렀던 거 기억나? 그지? 그리고 이 풍수, 조선의 풍수를 제일 유명한 건 뭔데? 가장 유명한 풍수지리는 도읍정한 이야기지. 한양천도고요. 그리고 산송문제 이야기도 봤고. 그리고 이 풍수지리 실제 맞기도 했다고 그랬지? 실록에 나오는 유명 풍수지리에 뭐 이야기 내가 소개해줬어? 세종이 무덤 이야기 해줬잖아. 장자의 대가 끊길 거라고. 그래서 우리 세종의 묘가 원래는 저 내곡동 일대 있었다니까. 자기 아빠 묘가 거기 있으니까 헌능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뒤에 보니까 정말 장자의 대가 다 끊겨. 봐봐. 큰아들 문종 갔지. 일찍 죽었지. 그의 아들 단종 갔지. 그치 삼촌이 보내긴 했지만 삼촌의 그 세조의 아들 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장자절손이라니까. 그래서 이 묘가 아마 경기도 여주로 이장했을 걸 실제. 아무튼 조선 초의 사상적 이야기 이해갔어요? 조선 초 이걸 이해하면 가장 중요한 관통한 막 네 글자가 있어. 뭐라고? 부국강병이요. 관악은 부국강병이었다요. 거기에 성략은 사회교육의 원리로 불과했다요. 성략 지상주의가 아니다. 이게 포인트야. 그럼 나머지가 말이 통하기 시작해. 이해가시죠?